우리의 일상은 소비의 연속입니다. 출근하기 위해 교통카드를 찍고 모닝커피를 주문하고 맛집을 찾아 점심을 먹습니다. 저녁에는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고 스마트폰으로 새로운 앱을 결제하고 홈쇼핑으로 물건을 주문합니다. 이 모든 소비 행위는 대개 카드를 통해 이루어지며 기록으로 남아 소위 빅데이터로 축적됩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샀는지 금방 파악이 가능하고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본 환경이 이미 완벽한 수준으로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유라 불리는 빅데이터는 그 쓰임에 따라 사생활 감시와 개인정보 노출이라는 부정적 영향을 넘어 소비하는 인간으로서 우리들에 대한 전혀 새로운 이해와 통찰을 얻을 수 있게 해줍니다. 빅데이터는 원유와 달리 고갈되지 않고 사용할수록 더욱 가치가 올라갑니다. 다양한 시각으로 조합하고 결합함으로써 소비하는 인간의 다양한 흔적과 욕망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 프로파일링부터 요즘 뜨는 소비와 요즘 뜨는 상권까지 빅데이터는 소비자의 진심을 모두 알고 있는 것입니다. 책 빅데이터 사람을 읽다는 BC카드의 2,800만 개인 고객과 304만 가맹점에서 발생하는 실제 소비 데이터에 기반해 BC카드 빅데이터 센터에서 역대 최초로 공개하는 빅데이터 자료를 근간으로 최근에 한국에서 가장 뜨겁고 유망한 트렌드, 소비자 유형과 상권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빅데이터가 알려주는 대한민국의 핫한 소비 트렌드와 소비자 유형, 뜨는 상권의 모든 것을 파악하고 나면 우리는 이러한 분석을 통해 사람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소비를 통해 그들이 욕망하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책에 언급된 최근 핫한 소비 트렌드 베스트 9가지 중에서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홈바디. 요즘 사람들은 집을 가장 편하게 생각합니다. 내 집에서 모든 것이 가능한 시대가 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집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홈바디라고 합니다. 이들에게 집은 휴식을 취하는 공간이자 사적이고 소중한 나만의 공간이라는 의미 부여를 통해 일상적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새로운 도구가 된 것입니다. 예전엔 집돌이 집순이라는 단어는 그리 좋은 의미가 아니었지만 요즘 상황은 다릅니다. 인스타그램 해시태그에 집순이를 검색해봅시다. 한껏 꾸민 젊고 예쁜 여성들의 이미지가 보입니다. 집순이 언급량은 점점 늘어 2018년에는 53만 건이었으며 연간 검색어들은 행복, 만족, 여유, 즐거움 등 긍정 감성어로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인 홈바디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덴마크어로 편안하고 기분 좋은 상태를 뜻하는 휘게는 소박한 삶의 여유를 즐기는 라이프 스타일로 2030 세대를 중심으로 한 휘게족을 만들었으며 이들은 주거 공간에서 아늑한 일상의 행복을 추구하며 인테리어, 홈퍼니싱에 관심을 보입니다. 주요 키워드로 이케아, 홈스타일링, 집스타그램, 홈스타그램 등이 있습니다. 1인 가구 비중이 전체 가구의 30%에 육박하면서 나 홀로 욜로라는 의미의 홀로족도 부상했습니다. 이들은 사람들과의 복잡한 관계를 벗어나 나만의 인생을 즐기는 사람들로서 혼자 즐길 거리와 반려동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키워드로는 혼술, 혼밥, 반려동물, 집사 스타그램 등이 있습니다. 인스피리언스족도 있는데 이들은 밖에서의 경험을 집 안으로 들여와 나만의 공간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커피 머신, 홈시어터 등 고급 가전과 다이에 적극적인 소비 지출을 하고 있으며 주요 키워드로는 안마의자, 홈카페 등이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카페와 홈카페 언급량의 증감률을 보면 카페는 2018년에 7.9% 감소했지만 홈카페는 1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홈카페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집에서 카페에 온 듯한 느낌을 얻기 위해서는 커피 머신, 커피 캡슐, 커피 원두, 커피 그라인더를 갖추어야 하고 자신의 집이 홈카페임을 인증하기 위해서는 스타벅스 컵과 마카롱을 담을 접시도 있어야 하겠죠? 최근 3년간 온라인에서 홈카페 관련 물품을 구입한 이력이 있는 사람 약 9만 명을 대상으로 연간 소비를 분석한 결과 온라인 쇼핑, 학습지 교육, 학원, 콘도, 항공사, 특급 호텔 등의 업종에서 높은 리프트 값을 보였습니다. 집을 이쁘게 꾸미려는 니즈가 있는 구매력을 갖춘 30대 여성들을 떠올리게 하는 결과입니다. 이런 홈바디 유형들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만의 공간인 집에서도 요리, 세탁, 청소, 설거지, 쓰레기 배출 같은 하기 싫은 집안일을 대신해주는 요리재료 패키지 배달, 가사 도우미, 청소 대행 전문가 연결 등 다양한 서비스가 사람들의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간편하지만 전문적인 운동 서비스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한 온라인 PT와 방문 PT 서비스도 인기입니다. 또한 유료가 아니더라도 유튜브와 소셜미디어에는 홈트레이닝 컨텐츠가 넘쳐나고 있어 언제든 홈트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의 소비가 늘어나고 슬리퍼를 신고 갈 수 있는 곳을 의미하는 슬세권이 뜨며 모바일에 소비자가 몰리는 것은 편한 것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소비 트렌드 때문입니다. 집이 가장 편한 요즘 사람들은 내 집에서 모든 것이 가능한 시대가 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아직 해결하지 못한 집에서의 불편함은 무엇일까요? 2. 디지털 생활비. 미국의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우리나라 스마트폰 보유율은 2018년 기준 무려 95%로 주요 선진국 18개국 가운데 1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 70% 이상은 데스크톱과 노트북을 이용한 경험이 있으며 여가를 즐길 때도 음악, 영화, TV 등을 스마트폰 콘텐츠로 소비하는 경우가 절반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스마트폰 없는 삶을 상상하기 힘든 시대인 것입니다. 디지털 생활비란 2014년 뉴욕타임즈의 한 기사에 등장한 용어로 통신비에서 확장되어 모바일과 웹으로 즐길 수 있는 디지털 기반의 각종 문화생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멜론, 지니, 유튜브, 넷플릭스 등 디지털 생활비 이용 고객 및 매출액은 BC카드 매출 데이터를 통해 분석해보면 2017년 이래 꾸준히 상승하며 2018년 월평균 이용 고객 수 70여만 명, 월평균 결제 금액 400억 원을 기록하여 이것이 떠오르는 신흥시장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생활비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 중 하나는 이미지 콘텐츠와 영상 콘텐츠 이용이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타인의 일상을 팔로우에 공유하고 동영상 플랫폼에 수많은 영상을 찾아 구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이미지나 동영상 플랫폼과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정보를 검색하고 소비 결정을 내립니다. 이런 소비자들을 스트리밍 쇼퍼라 부릅니다. 우린 앞으로도 디지털로 소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소비하던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바꾸기도 하고 스트리밍 쇼퍼처럼 온라인에서 커진 영향력을 바탕으로 오프라인 소비에 다시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과거 소비시대에는 제품을 소유함으로써 나의 자산을 늘리는 것이 중요했다면 이제 나에게 차별화된 나의 취향에 맞는 경험을 축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는 경험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3. 5060 세대. 최근 소비 영역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5060 세대의 등장도 관심 있게 바라봐야 합니다. 2018년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50세 이상 인구수는 전체의 37.7%를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30년 가까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자식도 어느 정도 키웠고 꽤 많은 은행 계좌 잔고와 집을 갖고 있는 데다가 은퇴 후 연금도 수령하게 되는 이들은 액티브 시니어라 불리며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시니어 비즈니스의 국내 시장 규모가 2010년 33조에서 2015년 68조로 늘어났으며 2020년에는 125조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구상 중인 분들에게는 눈이 번쩍 뜨일 만한 시장 규모의 성장입니다. 5060 세대는 부모를 모시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식들에게는 부양받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낀 세대로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자식들의 효도를 기대하지 않고 노후를 당당하게 보내기 위해 퇴직 이후에도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퇴직 후 76.4%는 재취업하거나 재취업을 준비하고 10.6%는 창업을 준비하며 완전 은퇴를 결심한 사람은 13%에 불과합니다. 두 번 재취업한 사람이 26.9%, 세 번 이상도 24.1%나 되었고 창업의 경우도 점점 늘고 있는데 음식업종 가맹점주의 연령대 분포를 보면 50대가 가장 높은 가운데 60대 이상 비중도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력을 갖춘 중장년층인 액티브 시니어는 젊음과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소비 영역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소비 수준이 높고 가족보다는 나를 위한 가치 소비를 추구함에 따라 은퇴 후 적극적인 여가 활동을 통해 인생 2막을 즐기고 있습니다. 운동, 피부관리, 미용 등 자기 자신을 위해 소비하는 것을 좋아하는 자기관리형, 외국어, IT, 전문 기술 등을 배우는 것에 열정을 표출하는 자기개발형, 해외여행, 쇼핑 등에 관심을 두고 인생을 즐기는 인생 2막형 등 몇 가지 유형이 있지만 공통적으로 디지털과 모바일 시대에 잘 적응 중이고 카카오 같은 메신저, 페이앱, QR 결제, 바코드 결제 등 다양한 모바일 결제에도 잘 적응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어렵고 불편하더라도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면 5060도 다른 세대 못지않게 적극적으로 배우고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비자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책 빅데이터 사람을 읽다는 소비자 프로파일링이라는 분석 기법과 소셜미디어 검색어 분석을 통해 개개인의 소비 특성이 반영된 10개의 소비자 유형을 분류해 놓았습니다. 책에서 소개된 10개의 소비자 유형에는 온라인 올리형, 외식 집중형, 종합소비형, 동네 생활 소비형, 오프라인 올빼미형, 일상 소확행형, 헤비 드라이버형 등이 있는데 간단하게 두 개만 살펴보겠습니다. 1.
BMW형. BMW형은 전체의 9.1%에 해당되는데 버스, 지하철, 메트로, 걷기, 워크의 영어 앞글자를 따서 만든 말로 주로 대중교통 이용에 소비 지출이 큰 유형을 말합니다. 이들은 절반가량이 20대이며 소비는 주로 거주지에서 2km 떨어진 곳에서 발생하고 거주지에서의 소비는 평균 대비 낮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홍대 앞 상권, 부산 서면 같은 곳에서 주로 출퇴근 시간에 소비가 두드러지고 항목으로는 외식, 편의점, 숙박, 교통요금 순으로 사용합니다. 소득 대비 카드 이용률이 낮지만 대중교통으로 갈 수 있으면 어디든 부지런히 다니며 교통비를 제외하면 딱히 돈 쓰는 곳이 적다면 이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레저 활동형. 전체의 9%에 해당하는 레저 활동형은 오로지 여가를 보내는 데 집중해서 소비하는 유형입니다. 친구를 만나는 식사자리나 술자리, 운동, 취미활동 등 여유 시간에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포함되는데 오늘은 뭐 하고 시간을 보낼까? 주로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유형입니다. 소비 항목은 레저 여가 활동, 디지털 콘텐츠, 편의점, 외식, 숙박 등인데 레저와 디지털 콘텐츠에서 전체 평균치보다 높은 소비 지출을 보입니다. 20대가 많고 남성 비율이 70% 가까이 되며 자기 지역 내에서 시간에 제한받지 않고 소비하기 때문에 지역 내 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톡톡히 역할을 하게 됩니다. 주중에 집에서 8km 이내에 멀지 않은 곳에서 해가 질 무렵부터 새벽녘까지 카페 혹은 술집에서 맛있는 것을 먹고 놀며 즐기는 사람들은 이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BC카드 빅데이터 센터에서 월 4억 건의 결제가 발생하는 BC카드의 데이터를 꼼꼼히 분석하여 펴낸 책 빅데이터 사람을 읽다는 소비자의 10대 유형을 선정하여 유형별로 소비처의 특성, 시간대별 특성, 주요 이용 상권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요즘 새롭게 뜨고 있는 25개의 라이프 스타일을 브록에 추가해 참고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2020년에 무조건 뜰 9개의 소비 트렌드도 다각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뜨고 있는 5대 상권을 소개하고 있는데 BC카드 매출액 데이터를 지도와 결합함으로써 요즘 뜨는 상권의 골목 지도를 시각적으로 생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 상권의 매출액, 이용 고객수 추이, 유망한 업종, 창업자의 성별, 나이 정보와 함께 소셜미디어 검색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다각적인 융합 분석을 포함함으로써 해당 상권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활용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과 비즈니스를 구상하고 있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작가 마르셀 프루스트는 말했습니다. 새로운 발견은 새로운 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땅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여러분들도 오늘의 영상을 통해 고갈되지 않는 자원인 데이터를 다양한 관점에서 접함으로써 새로운 눈으로 사람 사는 세상을 바라보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기대합니다. 책갈피였습니다. 당신의 성공과 행복을 응원합니다.